요 며칠 정말 더웠습니다. 아직 5월인데 여름 장마철처럼 후텁지근했죠. 이틀 전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5도, 열대야 수준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늘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고는 합니다만 봄부터 이렇게 덥다 보니까 도대체 올여름 날씨는 어쩌려고 이러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 연결해보죠.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교수님이 또 나오실 때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5월인데, 네. 아직 네. 5월인데 어제, 그제 반팔에 반바지에 에어컨 튼 분들까지 많았을 정도로 좀 많이 더웠습니다. 예, 5월이 더워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을 하는데 5월에도 심심찮게 폭염특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예, 보통 사람들은 지난 일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5월에도 종종 이렇게 더웠던 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단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더웠던 건 왜 그런 건가요? 그쵸, 결국 이번에 보면은 남서방향으로 결국 남풍, 그 남쪽 해상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많이 불어오는 그런 영향이었습니다. 예. 예. 따뜻한 공기가 많이 내려왔다. 그럼 요거는 또 사라지고 나면은 예년 기온을 바로 회복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작년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봄도 들쭉날쭉한 날씨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며칠간 5월 지난 주 초에 많이 더웠는데 예. 어제부터 해서 이번 토요일까지는 좀 온도가 좀 뚝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거의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도에 가까운 사실상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봄을 이렇게 쭉 복기를 해보면 상당히 변덕스러웠어요. 원래 뭐 봄 날씨라는 게 좀 변덕스럽긴 합니다만 올해는 유독 추웠다, 더웠다, 많이 추웠다, 많이 더웠다.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봄 날씨라고 하는 것이 그 변덕스러운 게 원래 계절적 특성인데요. 네. 요즘 그 변덕이 더 심하다고 느끼는 거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일최고 온도가 매우 더운, 그러니까 이번에 3월 달에 네. 그 의성이라든가 저쪽에 경남 지방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보면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의 고온과 그 정도의 가뭄 그리고 강풍 이런 것들이 나타날 발생 빈도가 거의 300년 빈도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과거에도 변동성은 컸는데 과거에는 예. 낮의 온도가 지금처럼 높진 않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미 3월 달에 여름 날씨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온도가 뚝 떨어지고, 온도 떨어지는 건 과거에도 나타났던 그런 정도 수준인데 온도가 올라가는 게 거의 3월 달부터 뭐 초여름 정도 날씨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동이 너무 크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최저 온도는 예년과 비슷한데 최고 온도 찍는 날이 아니 어떻게 3월에 30도를 찍어 이런 게 가끔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와, 날씨 되게 변덕 심하네. 이렇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전에는 3, 4월에 뭐 하루라도 30도 찍는 날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 날씨 겨울철 이럴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온보다도 저 북극권에 가까운 거기서 온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심심찮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습니다만 남극 지방에서 하루 사이에 온도가 40도가 올라가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올 맞아요.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변동성이잖아요. 이게 보면 결국은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계절을 잊고 완전히 그 고緯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계절을 잊고, 그러니까 원래 4월달은 많이 더웠습니다만 작년은 5월달에도 많이 춥고 폭설이 내리고 그랬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보면은 8월달에도 온도가 영하로 곤두박질 치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8월에 영하 기온을 보인 적이 있다고 미국에서? 그렇죠. 2023년에 그 이태리에서 폭염특보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변동성은 뭐 어디 영향도 못 내밀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해수 예. 온도가 매년 높아졌기 때문에 예. 남쪽의 뜨거운 공기 세력이 강해졌고 예. 그런가 하면은 북극권의 공기는 약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확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음. 이게 풍선 효과 이래 가지고 어떤 경도대에서 북극 쪽으로 밀려간 공기가 다른 경도대에서 훅 내려오니까 계절을 잃은 상태로 날이 이 시기에 이렇게 추울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날씨가 일상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그렇죠. 지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이러는데 그게 갑자기 또 추운 거는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이러시는데 사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는 거는 기후 변동성입니다. 이게 그죠. 변덕스러운 거. 더워야 되는데 춥다는 그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아주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본도요.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 후쿠시마 같은 곳은 30도를 넘어서는 기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데 그 일본도 똑같은 원인인가요? 그렇죠. 올해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빨리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기도를 보면은 이제 장마선이 일본 남쪽 해상에는 지금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예. 그래서 장마선이 올라온 걸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른 편입니다. 장마전선이 벌써 올라왔어요, 일본은? 예, 일본에서는 장마 큐슈 같은 데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 그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폭우가 매우 심각한 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동경 이런 곳에서도 30도가 넘는 날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도가 넘는 날을 진짜 여름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여름이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5월 중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우려나 벌써 걱정이 되는데 올여름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죠. 올여름 날씨 어떻습니까? 이런 물으면 제가 말하기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더울 테니까요. 말을 너무 더울 거라서 말씀을 꺼내시기가 좀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맨날 덥다고 놀고 다니면 여름 더운 거 나도 알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뭔가 좀 이 피부에 확 와닿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어떤 얘기 해야 될까 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예. 지난 예. 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혹시 올여름 덥다 하는데 설마 40도 넘어갈까요?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셨잖아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작년 여름에 40도를 찍는 날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올해도 그러면 올여름도 40도 찍는 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도를 훅 집어가지고 말하는 거는 그 기후학 ABC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말하면 또 비난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여름을 지배하는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것하고 최근에 보면 티베트 고기압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작년 여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 못지않게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보면은 티베트 고기압이 작년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쪽으로 북쪽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고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 개연성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도양 동쪽에 인도네시아 그 부근에 그쪽에 수온이 높으면 네. 거기에서 이제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그 편수분 파동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네.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가 수온 분포를 보면은 6년 만에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아도 아닌 아주 정상적인 해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서쪽 해역의 수온은 여전히 높아지는 즉 라니냐 현상이 비슷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대류 현상이 활발해지고 그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키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같은 경우 여름을 지배하는 두 개의 기단이 다 세력이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 여름도 작년 못지않을 것이다. 막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도 작년 못지않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에 뭐 기승을 부리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쌍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날씨군요.
그렇죠. 그렇게 대표적인 해가 2018년 역대급, 맞아요. 역대 가장 더웠던 그런 해를 만든 게 바로 그 티베트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그 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 이거는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에게 큰 영향으로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네. 여름 기후 전망 부탁을 받으면서 적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이 2020년까지는 온도 상승 속도가 느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3년에 보면은 이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것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맞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1.55도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2020년대가 넘어가면은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 키가 작았잖아요. 예. 거기서 그 키가 큰 거인이 나올 확률하고 오늘날처럼 키가 큰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에 거인이 나타날 수하고 비교해보면은 지금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정발량이 많아지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극한적인 폭우, 극한적인 고온 현상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의 여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 생각해보면 4월부터 11월까지, 작년에 11월 3일에도 반팔 입었어요. 그때 서울의 온도가 24도인가 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죠. 작년에 가장 큰 충격은 추석 폭염이었죠. 추석 폭염에 11월 네. 초에 반팔 입은 거, 저는 그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네.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시아 태평양 기후센터 이런 곳에서 6개월까지죠. 올 10월까지 이렇게 기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결국은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남쪽에 고수온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여기서 이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상공 세력은 약해지고 남쪽에 뜨거운 공기는 강해지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올 한 해에 대한 이 날씨 구상이 서실 것 같습니다. 김혜동 교수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